안녕하세요. 트리키예 문화체험 연수 7편입니다. 오늘은 오스만의 시작, 부르사요로 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부르사는 오스만 제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오스만이 비자틴 제국의 아나톨리아를 정복하고 첫 번째로 삼은 수도가 부르사이고요. 이 부르사에서 그 다음으로 수도가 두 번째로 옮겨지는 곳이 이스탄불의 북쪽에 있는 에디느레라는 곳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 에디느레로 이전을 한 이후에 콘스탄티노플을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도는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로 정해지게 됐습니다. 이 부르사는 우리가 부르사를 방문하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스만 제국의 처음 초기에 여러 가지 건축 양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스만 제국의 과거의 초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부르사에는 이슬람교의 독특한 종파인 스피니즘의 교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피니즘은 독특한 종파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세마 의식이라고 하는 이슬람 종교 의식을 치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게 될 텐데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세마 의식을 훈련하고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 세마 의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방문해서 오스만 제국이 아니라 이슬람교 스피니즘의 세마 의식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을 합니다. 이스탄불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목적지인 부르사까지는 약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3시간 정도 걸려서 주말르크직을 들렸다가 부르사에 가서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점심이 너무 늦게 시작되지 않으려면은 한 7시 반 정도에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탄불과 부르사 사이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마르마라 해가 이렇게 중간에 놓여져 있거든요. 이 마르마라의 건너편에 부르사가 있습니다. 즈말르크즉 마을은 오스만 제국이 부르사를 수도로 삼은 그곳에서 주변에 있는 산간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 초기 시대의 건축 건물들이죠. 무슨 굉장히 규모가 화려하고 이런 건물들은 아니지만은 실제 주민들이 살았던 건물들이 벌써 기간이 얼마입니까? 40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계속 개보수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건물이 세워졌겠지만은 계속 유지가 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마을입니다. 마을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거나 크진 않지만은 오스만 제국 시대의 일반 가옥들의 건축 양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부르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부르사에서 우리가 방문할 곳들은 대충 보면은 예실 트르베, 그리고 예실 자미, 그리고 울루 자미, 코자한, 그 다음에 부르사 성 안에 있는 칼레 골목, 그리고 부르사 성 칼레 골목 주변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타판의 공원과 시계탑 등등 이곳들을 대표적으로 방문을 할 텐데요. 처음에 도착하는 곳은 여기 지금 그린 텀브라고 쓰여있는 첫 번째로 방문하는 곳은 이곳입니다. 그린 텀브는 예실 트루베라고 하고요. 초록색 무덤이란 뜻입니다. 여기에는 과거 오스만 제국 시대의 술탄과 가족들의 무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표시가 안 됐는데 여기에는 예실 자미라고 하는 모스크가 있습니다. 제 계획으로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방문하기를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모스크를 방문할 텐데요. 저의 바람으로는 첫 번째 방문하는 모스크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스크가
연대 초에 만들어진 그 모스크예요. 그래서 그 오스만 초기 시대 양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가장 트리키에를 대표하는 모스크라고 하는 블루 모스크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예실자미를 첫 번째로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도 가서 보면은 자미가 어떤 형태로 무엇을 자미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그들의 많은 노력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 근처에서 점심을 먹던가 아니면은 부르사의 중심지입니다. 예, 중심지로 이동해가지고요, 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또 울루자미가 있습니다. 이 울루자미도 오스만 제국 초기 시대에 만들어진 모스크인데요. 여기에는 특징이 20개의 돔으로 이렇게 지붕을 얹은 그런 모습입니다. 가서 내부에 가서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또 코자안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코자안은 과거에 실크로드에서 우리가 실크로드의 여정에서 보면은 중간중간 상인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을 짓거든요. 그 건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는 특히 과거에 목화, 면화 집산지였어요. 면화를 취급하는 상인들이 이 코자안에 주로 모여가지고 면화를 사고 팔고, 쌓아놓고 사고 팔고 하고, 또 잠도 자고 휴식을 취하던 그런 공간입니다. 현재는 다양한 실크, 스카프라든가 물품들을 파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방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주변은 또 여기 보이는 이 뒤쪽이 시장이에요. 부르사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바자르 형태의 식당도, 가게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동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중앙시장, 그러니까 전통시장 같은 시장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관광을 했으면은, 여행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길을 건너가지고 건너편에 있는 높은 지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과거에 부르사 성이 있던 곳이고요.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주변 지역이 다 뭐냐면은 칼레 골목입니다. 과거에 많은 모습들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다니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리고 또 언덕 위로 더 쭉 올라가면은 여기 오스만 가지 투르베라고 하는 곳이 있죠. 여기는 오스만과 그 아들인 오르안의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가 이 주변 전체가 토판의 공원이거든요. 이 토판의 공원의 가장 끝에 시계탑이 있습니다. 이 시계탑 주변에서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 언덕 위이기 때문에 부르사의 전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가서 보면은 부르사의 야경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시간이 조금 애매합니다. 야경을 보기까지 기다리기에는 그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간에 오후에 저녁에 가장 늦은 시간에 이쪽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차도 하나씩 마시면서요, 이 부르사의 도시, 부르사 아주 전통이 강하고 무슬림으로서, 그리고 트리키인으로서의 전통과 자부심이 아주 넘치는 이런 동네, 이런 도시를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지 소개하기 전에 잠깐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슬람 사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이슬람 사원에 대한 기초지식은 있어야 되겠죠. 자, 이슬람 사원이란 말은 우리가 쓰는 말이고요. 보통은 또 모스크란 말을 많이 쓰게 되죠. 모스크란 말을 쓰게 되고요. 이 잠이란 말은 트르키에서는 잠이라고 그럽니다. 모스크를. 그래서 이슬람 사원, 모스크,
자미 이렇게 전부 같은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슬람 사원에 가면은 자미에 가면은 반드시 있는 시설물들이 4개가 있습니다. 미흐랍, 미나렛, 민마르, 분수대 이렇게 4개의 시설물을 반드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각각의 시설물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은 미흐랍은 그 이슬람교의 그 성지가 어디냐면은 메카죠. 그 메카가 있는 방향으로 그 만들어진 어떤 예배단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흐랍이 있는 방향이 바로 메카가 있는 방향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미나렛은 그 뭐냐면은 여기 옆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 안 보이는구나. 그 이슬람 사원, 그 이슬람 사원에는 반드시 외부에, 건물 외부에 그 첨탑이 있습니다. 높이 솟은 첨탑이 있는데요. 이 첨탑을 미나렛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첨탑의 기능은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모스크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높이 아주 높게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 모스크가 있어, 너희들 일로 오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하루에 5번의 그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이 달려 있어요. 종이라고 그럴까? 요즘에 스피커가 달려 있겠죠. 옛날에는 그 아잔이라고 해서 지금도 아잔 방송을 합니다. 계속 이제 스피커로 아잔이 나오죠. 내가 전편에서 아잔 아르바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방송이 나오는 그 시설물입니다. 그 민마르는 뭐냐면은 그 미흐랍 옆에 보면은 이렇게 계단식 모양의 시설물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제 이슬람 교리를 설명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올라가가지고 설명을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분수대가 있습니다. 샘물 또는 아니면 또 수도가, 최소한 싱과 뭔가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어느 모스크에서는, 자미에서는 이렇게 분수대 형식으로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고요. 주변에 수도꼭지가 쭉 둘러쳐져 있습니다. 아닌 곳은 바깥에 수도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무슬림들은 예배 보기 전에 발, 손, 얼굴, 이런 곳 전부 다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신을 맞이하는 공간에 가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는 그런 의식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요. 이 분수대에 샘물이 있습니다. 여기 가끔 물 받아 먹는 사람 있습니다. 정말 좀 너무 없어 보이죠? 먹을 수 있는 물인지도 모르겠지만은요. 자, 그리고 무슬림이면은 누구나 꼭 지켜야 될 5대 의무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이거는 알라는 유일신이다. 그리고 알라는 위대하다. 이런 마음의 암송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5번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해 뜰 무렵, 낮 12시쯤, 그리고 그 일몰과 그 12시의 중간 정도의 시간, 그리고 일몰할 때, 그리고 밤 9시쯤, 자기 전에 이 5번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나 싶죠? 하루에 5번씩 절을. 근데 이거 하는 사람, 열심히 하겠죠, 또. 그 지역 사람들은. 근데 일반적인 무슬림들은 보통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물어봐도 안 한대요, 자기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맨날 예배, 기독교 교리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슬림들은 이 시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나보다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도와주는 자를 같은 무슬림이라면 형제애로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 라마다 기간이죠. 이제 마호멧이 아니라 마호멧이구나.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멧을 기리는 그런 기간이 1년에 한 달 정도 있습니다. 그 한 달 동안에는 식사를 하면 안 돼요. 물도 먹으면 안 됩니다. 다 죽겠죠. 근데 규정이 있습니다. 해가 일출부터 일몰 때까지 이제 안 먹는 거죠. 그리고 일몰이 되고 나면은 막 먹습니다. 살 더 찐대요. 야식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도 있고요. 금식은 사실은 금식을 하는 이유는
형제의 배고픔을 너희가 알아라 라는 그런 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조금 변질된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 무슬림이면은 평생 한 번 이상은 메카 얘를 순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이슬람의 대표적인 성지입니다. 여기를 가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가 안 나와도 이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 때문에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들로 이들을 관광객화 하면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부르사에도 세계 문화유산이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그 사진, 오른쪽 사진은 이게 예실 투르베입니다. 겉에도 이제 초록색의 타일로 장식을 했고요. 안에 들어가도 초록색 타일로 전부 다 장식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방문하고, 여기 지금 사진은 내가 올리지 않았는데요. 이 바로 건너편에 예실 자미가 있습니다. 그 예실 자미에 들어가서 그 미흐라, 임바르, 그리고 또 미나렛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수도가 씻는 곳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코잔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부르사는 여러 가지 면직물들의 집산지나 생산지로 되게 유명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과거에 이제 누에꽃이나 견직물 이런 것들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코잔에 보시면은 그 주변에 뺑 둘러져 있는 곳들이 여기에서 머물면서 상업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위한 숙소라든가 아니면 식당이라든가 휴식 전후 낙타들의 낙타들도 이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고요. 여기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건물 하나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기도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차를 팝니다. 커피도 팔고요. 그리고 차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람들이 주로 먹는 차도 여기서 팔고요. 그래서 여기서 앉아서 차를 한잔 마시는 시간을 가져도 되게 좋습니다. 자, 울루자미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울루라는 말은 크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울루자미라는 이 자미 이름이 되게 많아요. 이 지역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지금 20개의 돔 형태로 지붕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거는 이제 셀주크 양식이라고 그래요. 셀주크는 아나톨리아에 처음 도착한 바로 이 트리키의 족들입니다.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유목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 모습대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아랍 문자를 쿠란의 내용들을 아랍 문자로 이렇게 막 장식을 해놨습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볼만합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흐랍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울루자미, 코잔 주변에 전통 시장들, 바자르까지 구경을 하셨으면은 그 다음에 길을 건너가지고 언덕 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언덕 위로 올라갈 때 반드시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이 황제의 문을 찾으셔야 돼요. 통치자의 문, 또 황제의 문, 이렇게 임페리어 게이트 이런 말로 쓰이는데요. 여기를 찾아서 들어가셔야지 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셔서 토파네 공원까지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찾아서 들어가셔서 주변을 이곳저곳 둘러보면서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석양이 지고 있죠. 이 석양의 모습을 보려면은 보려면은 시간이 좀 늦어야 되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토파네 공원까지 가셔서 시계탑까지 가셔야 돼요. 시계탑. 자, 부르사 시내 이제 여행을 마치면은 우리는 울루자미 앞에 있는 공원에서
정해진 시간에 만나가지고 버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버스 이동한 후에 저녁을 먹고 다시 브루사 시내로 나오게 돼요. 자, 나오는 이유는 이 메블라나의 세마 의식을 이제 보기 위해서 나오는데요. 이 세마 의식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은, 이 메블라나 룸이라는 사람이 만든 교단이 이슬람 신비주의 교단이라고 하는 메블레비입니다. 이 메블레비는 그 예배 의식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의식을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그 꾸란을 이해하지 못하는, 꾸란을 접할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신을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춤을 통해서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춤을 추는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 이래요. 처음에 피리 소리가 나고요. 북이 울립니다. 둥탕. 그래서 막 이제 뭔가를 계속 주문을 외웁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이제 혼자 도는 춤을 추죠. 돌면서 다시 지구 공전하듯이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자들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모표를 쓰죠. 큰 모자를 쓰는데, 이거는 묘지를 의미한다고, 무덤의 표지를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는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다가 춤을 추면서 막 무라지경이 되면은 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검은 망토를 벗어 제끼면은 이제 하얀 의상, 지금 보이는 이런 하얀 의상이 나옵니다. 그럼 이 하얀 의상은 뭐냐면은 재생을 의미한대요. 다시 살아나는 거,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걸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1시간 정도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저도 살면서 무엇인가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놀라운 볼거리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베르가마에서의 아주 노곤노곤한 시간과 잠을 끝내고 나면 부르다 출발할 때보다 더 일찍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트로이를 가야 되는데요. 트로이가 좀 멀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와서 그 트로이를 방문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베르가마로 가서 아크로폴리스에 올라갑니다. 어떤 곳인지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서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